네, 오늘은 좌표 공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번 시간 좀 공간 도형 얘기했었고, 이제 공간 좌표. 미리 말씀드리면 공간 좌표 굉장히 쉬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평면 좌표 배웠었잖아요. 좌표 평면. 그래서 그 좌표 평면에서 배웠던 공식들이랑 아예 똑같아가지고 부담 없이 그냥 쭉 읽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 공간에서의 점의 좌표라고 해서 자, 이제 공간으로 확장이 됐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X축 하나에 Y축 하나에 가지고 축이 두 개니까 이제 뭐가 생겼어요? 좌표를 찍을 수 있는 평면이 생겼죠. 그래서 요 평면 위에다가 자, X축 위에 그리고 Y축 위에 예를 들어서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1인 3,1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제 축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예. 요 X축, Y축을 앞으로 뚫고 나오는 이제 Z축이라는 녀석이 하나 더 생기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표를 찍을 수 있는 요 공간 안에 이제 X, Y, Z 좌표가 얼마인지 점도 찍어 볼 거고 또 요 공간 안에서 이제 그릴 수 있는 도형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볼 거고 자, 그래서 일단 나오는 게 자, 얘를 먼저 보시면은요. 자, X축이 지금 XY축이 누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X축, Y축이 이런 식으로 바닥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X축 이렇게 그리고 이제 Y축 이렇게 그 위에 이제 XY축의 교점 기준으로 직교하는 Z축이 하나 이제 추가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 세 직선은 직교하는 상태고요. 이 X좌표가 얼마냐, Y좌표가 얼마냐, Z좌표가 얼마냐에 따라서 X좌표, 그리고 Y좌표, Z좌표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이 하나 이렇게 찍힐 수 있다. 자, 그래서 ZS 평면, 그 다음 XY 평면, YZ 평면 보이시죠? X축과 Y축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을 XY 평면이라고 하고 또 XZ는 ZX 평면, 그 다음 YZ는 YZ 평면. 그래서 읽고 넘어가 주면 되겠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수직선을 각각의 원점에서 직교하도록 긋고 교점을 O라고 하자. 세 수직선을 XYZ축이라고 세 축을 좌표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 좌표축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고 하고 O를 좌표 공간의 원점, XY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XY 평면, YZ는 YZ, ZX는 ZX. 이 세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한다. 자, 공간 좌표 세 실수의 순서상 A, B, C X좌표가 A고 Y좌표가 B고 Z좌표가 C라고 하면은 요 A, B, C라는 자, 원점으로 부터 A, B, C까지 가로 세로 높이로 하는 이제 직육면체를 만들어 주면은 요 직육면체의 꼭지점이 A, B, C라는 좌표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Z축 하나 추가되면서 이 Z좌표 하나 추가된 거라 공식도 Z좌표 공식만 한 번 더 써주시면 돼요. 어려운 게 전혀 없고요. 자, 수선의 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걸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수선 발의 좌표, 그 다음 대칭점의 좌표 나와 있는데 얘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이 녀석이 얼마냐? X좌표는 X축에 2, Y좌표는 Y축에다가 이제 사용시켜서 1, Z좌표는 Z좌표에 사용시켜서 3. 자, 2, 1, 3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만약에 XY 평면에다가 한번 사용시켜 볼까요? XY 평면에다가 사용을 시키면은 얘가 위에서 빛을 쐈을 때 땅바닥 요 점 P에 이제 사용되겠죠. 그럼 요 녀석은 몇 콤마 몇이다? X좌표 2, 1, Z는 0. 그 다음 YZ 평면에다가 사용시키면은 요 녀석이 요 Q에다 사용되면서 몇 몇 X좌표가 이번엔 0 나오네요. 0, 1, 3. 자, ZX의 평면에 사용시켜도 2, Y좌표가 0이죠? 0, 3, 2, 0, 3 나오겠다. 그래서 전혀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 얘기할 자, 축을 얘기 안 했네. 자, 만약에 요 점이 X축에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2, 0, 자, Z축에 사용된다 0, 1, 0. 자, Z축 아까 Y축이었죠? 죄송합니다.
y축에 사용된다 0,1,0, 그 다음 z축에 사용된다 0,0,3.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떤 평면이나 축에 사용됐을 때 좌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냥 보면은 아실 수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자, x축에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x좌표만 살리세요. 나머지는 싹 다 0. y축에 사용된다 y좌표만 살리시고 z축에 사용된다 z좌표만 살리세요. 자, 마찬가지로 평면도 똑같습니다. xy 평면에 사용시킨다 그럼 x, y 좌표 살리시고 나머지 0. yz는 yz 좌표 살리시고 나머지 0. zx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용되는 축 또는 평면에 있는 문자만 살려주시고 나머지 녀석들은 전부 다 0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자, 밑에는 이제 대칭인 점의 좌표 나오는데요. 자, 얘도 생각을 해 보시면 요 A, B, C가 자,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데 요 점이 X축에 대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이니까 자, 같은 방향을 향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이니까 자, X좌표는 똑같이 A고요. 누구 좌표가? Y좌표가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B로 가요. 그 다음에 Z좌표도 플러스 C에서요. 플러스 C에서 어디로 가요? 플러스 C에서 마이너스 C로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게 그림이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얘를 조금 그려드리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를 그려보고 그럼 지금 Z좌표가요. 원래 Z좌표가 요 C에서 마이너스 C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C에서 마이너스 C. 그 다음 Y좌표도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B로 대칭된 거 보이죠?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B로. 누구 좌표만? A좌표만 똑같이 요 A좌표만 똑같이 유지된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제 수선을 내렸을 때 사용시켰을 때처럼 만약에 X축에 사용시킨다 그러면 X좌표만 살리고 나머지 0으로 바꿔주자 그랬죠. 대칭점의 좌표도 똑같이 가시면 돼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X좌표만 살리시고 그대로 가주시고 나머지 부호를 마이너스 바꿔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XY 평면에다가 사용시킨다. 그럼 XY 평면, XY 좌표를 그대로 가주시고 나머지 Z 좌표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연습을 한번 해보고 자, 이거는 이제 설명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넘어가서 바로 필수 예제 가봅시다. 자, 점 2,3,5에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래요. 그럼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누구 가만히 냅두고 Z좌표 가만히 냅두고 전부 다 0, 0 나머지는 0, 0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래. 그럼 XY를 그대로 가져가고 나머지 Z좌표를 0으로 가져가면 되겠다. 순서대로 A, B, C는요 0, 5, 3, 2, D까지 0, 0, 5, 3, 0 정답. 자, 밑에 점 3,2,-4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 Q는요. 자,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럼 대칭이든 사형이든 일단은 X좌표 살리고 대칭이니까 부호 바꿔줘야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럼 점 Q와 ZX 평면에 대해서도 대칭이래. 그러면은 요 R좌표는요. 점 Q에서 출발, Q에서 ZX를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자, 3, 불라 4를 가만히 그대로 갈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를 부호반대로 2로 바꿔주면 되겠죠. 점 아래 좌표는 3, 2, 4가 정답. 자, 이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 좌표 평면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했죠? 점 A에서부터 점 B까지 못 써가지고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자, 요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 가지고 이제 피타고라스 쓰면은 바로 저 빗변 길이 나왔었죠. 자, 이제 공간이니까 요 직사각형이 아니고요 직육면체로 바뀌어요. A에서 B까지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요 직육면체에서 자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 그 다음에 Z 증가량 자 X 증가량 그리고 Y 증가량 그 다음에 Z 증가량 요 녀석들 가지고 피타고라스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자 델타 X 델타 Y 가지고 요 밑변 구하시고 요 밑변이랑 델타 Z 가지고 또 피타고라스인데 그냥 한 번에 어떻게 할 거냐 한 번에 자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에 델타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델타 z의 제곱까지 싹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워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뭐 공식이고요. 뭐 공식이라 할 것도 없죠. 피타고라스 비슷하게 이렇게 저 가로 세로 높이 가지고 대각선 길이 구해주면 되겠구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자 좌표 하나 추가됐다. 자 그럼 봅시다. 점 P 2,1,3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Q. 그럼 Q 먼저 구해주면은 Q는요 XY 평면 XY 좌표 살려 2,1,-3 Z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Z축 살려 나머지는 부호반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럼 Q에서 R까지 길이니까 자 바로 갑시다. 자 X 얼마 차이 나고요? 4 차이 나고요. Y 얼마 차이 나죠? 2 차이 나죠? 다음 Z 얼마 차이 나요? 6 차이 나네요. 그러면은 이 녀석들 잠산해볼까? 36에다가 4 더해서 40에 다음 4, 4, 16 더해서 56이네. 루트 56은요 루트 밖으로 4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2 튀어나오고 죄송합니다. 4 튀어나오죠? 4 튀어나오고 루트 14 그러니까 4가 2가 튀어나오니까 4로 나눠줘야죠. 2루트 14가 정답. 자,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 자, 임의의 세점이 주어졌을 때 좌표 공간에서 임의의 세점이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 넓이 구해봐.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취급 안 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세점 주어져 놓고 야, 이 녀석 넓이 한번 구해보자.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ABC 세점 주어져 놓고 넓이를 구해봐 라고 했을 때는요 자, 요 녀석들 일단은 길이를 각각 구하세요. AB 길이랑 BC 길이. 자, AB 길이, BC 길이, CA 길이를 각각 구해보면은 자, 밑에 봅시다. AB 길이는요 루트 6 나오고요. 그 다음에 AC 길이는 2 루트 6인데 요 문제 푸실 때는 굳이 루트 밖으로 안 빼시는 게 좋아요. 자, 얘를 다시 이제 루트 안으로 정리해주면은 얼마죠? 루트에 4, 6에 24죠. 그 다음에 3루트 1은요 자 루트에 3, 3은 9, 2, 18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요 세 변 사이의 관계가 주어질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세 변 사이의 관계가 주어지면은 루트 6이랑 루트 24, 루트 18 딱 보니까 제곱해서 자 누구누구 더한 게 AB랑 BC를 더한 게 얘가 이제 가운데 있는 BAC가 나오겠구나. 그럼 이제 AC를 뭘로 하는 AC를 빗변으로 하는 얘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나오겠다. 자 그러면은 각각 이 녀석을 루트 18로 보고 얘를 루트 6으로 보면은 이제 삼각형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가지고 자, 정답은 3루트 3 나오겠네요. 이 녀석은 세 변의 길이만 각각 구해서 그 다음 세 변의 관계를 보자. 세 변 사이의 길이의 관계 체크.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은 미지수가 많을수록 적을수록 좋으니까 자 빠르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에 있는 점필에 그럼 X축에 있는 점이니까 보통 점의 좌표는 A, B, C 미지수 3개를 잡아야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갈 필요 없이요. 자, X축에 있대요. 그럼 X좌표만 A라고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0,0이겠네. 요 점 P에서부터 A, B까지 거리 같으니까 바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봅시다. 자, A에서 P까지 AP 제곱을 한번 써주면 AP 제곱은요. 자, 밑에다가 쓸게요. 자, AP 제곱은 A에서 2까지 A-2의 제곱 그리고 자 Y좌표는요 플러스 1의 제곱 Z좌표는 3, 3은 9 자 그 다음 옆에는 B, P의 제곱을 한번 써볼 건데 자 4에서 A까지 A-4의 제곱 자 Y좌표는요 5, 25의 Z좌표는 3, 3은 9 자 없어지는 거 일단은 지워주시고 이 녀석들 바로 한 번에 정리할게요. A제곱 사라지겠죠 전개하면은 요 녀석 1창 마이너스 4A 요 녀석은 마이너스 8A 이항시켜서 플러스 4A 상수항은요 4 튀어나오고 여기에서 16 튀어나오는데 자 얘랑 얘 더했더니 5 얘랑 얘 더했더니 41
그럼 40에다가 5 이항시켜서 뺐더니 36. A는 얼마? A는 9가 나오겠다. 자, 점 9,0,0이 정답. 자, 밑에도 똑같이 가면 되죠. A, B랑 XY 평면 위에 있는 점씨래. 그럼 XY 평면 위에 있는 점씨니까 점씨는요 A, B, 0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A, B, C가 정삼각형 돼야 되는 거니까 요 점 C에서 A까지 거리랑 또 B까지 거리가 AB 거리랑 같아야겠다. AB 거리만 구해볼까요? AB 거리 구해보면은 자 루트에 X좌표 1차이 나고요, Y좌표 1차이 나고요, Z좌표 2차이 나네요. 그럼 제곱해서 싹 다 더했더니 얘가 루트 6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AC 길이랑 BC 길이가 루트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AC 길이 루트 6, 그 다음에 BC 길이 똑같이 루트 6. 미지수 AB 대가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해설집 보시면서 끝까지 XY 값 두 개씩 나오나 보네요.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니까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점 A, B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라. 3번 A, B XY 위로의 정사형 길이. 정사형 기억나세요? 공간 도형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길이랑 그 다음에 요 사형된 길이는 무슨 관계다? 사형된 길이는 이제 코사인 두 녀석이 이루는 가계 크기 세타가 있을 때 요 두 녀석은 코사인 세타 하나 곱한 관계다. 그럼 원래 길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A에서부터 B까지 원래 길이 구해보면은 AB 길이는 밑에다 쓰자. 자, AB 길이는요, 자 루트에 자 X좌표 3차이 나죠. 3, 3, 9. Y좌표 4차이 나요. 4, 4, 16. 자, Z좌표는 5차이 나요. 5, 5, 25. 그럼 9 더하기 16, 25 더하기 25니까 루트 25. 그럼 얘 얼마? 루트 50이니까 5 루트 2 나오겠네요. 자, 그럼 A랑 B 다시의 길이는 A 다시 B 다시의 길이는 점 A를 어디에다가 XY 평면에다가 사용시켰어. 그럼 점 A 다시 먼저 한번 좌표를 구하고 갑시다. A 다시 아이고 안 보이네. 자, A 다시는요 여기다가 써야겠네. 자, A 다시는요 XY 평면으로 사용시켰으니까 X좌표 Y좌표 살리세요. 나머지 0. 그 다음에 B 다시는요 똑같이 X좌표 Y좌표 살리시고 나머지 0. 그럼 A 다시에서 B 다시까지 요 길이를 구하면은 X좌표 3차이 나고 Y좌표 4차이 나네. 그럼 3, 4차 나니까 루트에 3제곱, 4제곱해서 25. 얘 길이는 5 나오겠더라. 자, 그럼 원래 길이에다가 누구 곱했더니 원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했더니 얘가 이제 얼마 나왔어? 5가 나왔어.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원래 5 루트 2로 나눠서 5 루트 2분의 5. 정답은 루트 2분의 1이 정답 나오겠다. 자, 지금 1번 풀면서 자연스럽게 2번까지 푼 거죠. 1번 정답은 정사형 길이니까 사용시켰을 때 길이 이 5가 정답인 거고, 그 다음 2번 정답은 원래 길이랑 이 정사형된 이 두 녀석 가지고 코사인 세타 구해 줬더라. 참고로 코사인 세타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나눠주시면 돼요. 원래 길이가 더 클 거고 사용된 게 더 짧을 거니까 큰 거로 작은 거를 큰 거가 분모로, 그러니까 큰 걸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3분 길이 합의 최소값 두 점 A, B랑 XY 평면 위에 있는 점 P. 자, 이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얘를 들고 갈까요? 이거는 그게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자, 만약에 X축, Y축이 있고 만약 아무거나 만들게요. 4,1 있고요. 그 다음에 1,2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A랑 B라는 점을 설정하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점 P에서 A까지 길이 AP랑 AP 길이랑 그 다음에 요 BP 길이의 선분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해 라고 하면은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요, 두 점 중에 하나를요 지금 점 P가 어디 위를 움직이죠? X축 위를 움직이죠.
그래서 동점 P가 움직이고 있는 요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X축에 대해 두 점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점 B가 만약에 대칭 이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요쯤에 B'이 찍히겠죠? 그러면 요 B'은 몇 콤마 몇이고 4 콤마 마이너스 1이고, 그럼 P에서 B까지 길이랑 P에서 B'까지 길이가 어떠냐? 둘이 같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은 결국에 AP 플러스 누구랑? B-P랑 같기 때문에 A에서 출발 P를 거쳐 P에서 B-까지 도착하는 요 두 선분 길이의 합을 구하면 되겠더라. 그럼 P가 여기 있을 때는 자, A를 시작점으로 보시고 B-를 도착점으로 보세요. 자,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P를 경유했다가 B-로 갈 거야. 그럼 요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은 어디를 경유했다가, 그러니까 어디를 들렸다가 가는 것보다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P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A에서 B까지 다이렉트로 이제 바로 가는 게 이게 P가 딱 최선의 루트겠다. 최적의 루트겠다. 그래서 이제 대칭 이동 하나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1,2랑 4, 마이너스 1 바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정답. x좌표 3차이, y좌표 3차이. 정답은 3루트 2가 정답 나오겠네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있네요. 자, 두 점 A, B가 있고요. XY 평면 위에 있는 점 P래.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점 P가 움직이고 있는 얘는 평면이죠. 이 평면에 대해서 두 점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그림처럼 B라는 점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바뀌고, 그럼 원래 이 A라는 점과 대칭 이동된 B-라는 요 두 점의 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은 정답 나오겠다. 오케이. 바로 함수 해볼까요? X좌표 4, Y좌표 7, Z좌표 3. 그럼 4제곱 그 다음 7제곱, 그 다음에 3제곱. 4, 4, 16에다가, 어렵네요. 16에다가 7, 7에 49에다가 3, 3은 9 더해서 얘가 6, 58에다가 74. 루트 74가 정답. 오케이. 똑같이 가시면 되죠. AB랑 YZ 평면 위에는 점 P. 이번에는 A 또는 B. 둘 중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A 또는 B를 YZ 평면에 대해서 하나만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원래 점이랑 대칭 이동된 다음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정답 나오겠다. 오케이. 자, 연습 문제 보시면은 뭐 (187번) 그냥 복습할 겸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188번에 이제 대칭 이동을 두 번 시켜줘야 됩니다. YZ 평면이랑 XY 평면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으니까, 자, P가 움직이는 YZ에 대해서 한번, 그 다음 Q가 움직이는 XY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점 A를 YZ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점 B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대칭 이동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정답. 그래서 뭐 그림 그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187번 같이 한번 풀고 이어서 진도 한번 나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 AB 길이가 BC, AB, AC가 지금 길이가 5로 갔죠? AB 길이랑 AC 길이가 둘 다 5로 갔고요. BC 길이가 2루트 7인데 지금 얘는 무슨 삼각형이죠?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은 저희가 항상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요 꼭지각에서 수선 내리는 거예요. 꼭지각에서 수선을 내려주시면은 요 녀석이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자, 요 한 변 길이는 얼마? 루트 7이 나오겠다.
자, 그럼 요 루트 7이랑 5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25에다가 7 빼니까 얼마죠? 18 나오죠. 그럼 루트 18은 얼마? 3루트 2 나오죠. 요 전체 길이가 지금 3루트 2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봅시다. 전피가 1,1,4인데요. 지금 어느 평면에? XY 평면에 사용을 시켰어요. 그럼 점 Q는 몇 콤마 몇 콤마 몇? 1,1,0이 나올 거고, 요 P에서 요 점 Q까지 길이는 Y좌표 4가 되겠다. 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P에서 요 BC까지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자, 요 녀석은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피타고라스 한 번만 더 쓰면 되겠네요. 자, 높이가 얼마고요? 높이가 이제 4고요. 그리고 요 밑변은 무게중심이라 그랬으니까 3루트 1을 1대 2로 내분해서 얘 길이 얼마? 루트 2가 나오겠다. 그러면은 루트 2랑 4 가지고 피타고라스 시작. 4, 4, 16에 2 더해서 또다시 18. 루트 18은 정답 3루트 2가 정답. 얘도 이제 도형 피타고라스 쓰는 거는 변함없죠. 자, 그럼 계속 내분점이랑 외분점. 참고로 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외분점을 배웠어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요, 외분점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외분점 안 하시고 내분점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2번 지우시고요. 자, 내분점 먼저 봅시다. 우리 x, y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도 m 플러스 n 더하기 m 곱하기 뒤에 거 먼저 n 곱하기 앞에 거 먼저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은 n 곱하기 x2 n 곱하기 x1 해서 이거를 크로스해서 반대로 곱해줘가지고 더했죠. 자, y좌표 똑같이 가주시면 되고요. 자, 축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좌표 하나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z좌표도 똑같은 공식 적용해 주시면은 끝입니다. 자, 외분점, 내분점도 그렇고요. 중심좌표도 그렇고요. 또 무게중심도 공식 똑같이 z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자, 바로 넘어가서 문제 풀어볼까요? 두 점 A, B에 대해서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은 넘어갑시다. 자, 내분하는 점 P. 참고로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외분점 뭐 배우지는 않지만 사실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참고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만 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Z좌표 따로 내분해 볼 건데, 자, A, B를 2대1로 내분한데 1, 2랑 4를 2대1로 내분할 때요, 이거를 미련 맞게 2 플러스 1 분의 2 곱하기 뒤에 거 8, 그 다음 1 곱하기 앞에 거 1 해서 얘가 3분의 9 나오니까 X좌표는 3으로 결정이 되겠구나 하시지 말고, 일단 수직선 위에다가 점을 찍으세요. A가 1이고요. B가 4고요. 요 A랑 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전체 길이 얼마를? 3을 2만큼 1만큼 나눠주면은 얘 길이가 그냥 그대로 2가 되고 얘 길이가 그대로 1 나오겠죠. 요 좌표는 얼마? 3 나오겠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Y좌표도 똑같이 가볼게요. 일단은 3, Y좌표 가시면은 마이너스 1이랑 5를 이번에 똑같이 2대 1로 내분할 거야. 그럼 전체 길이가 얼만데요? 전체 길이가 6인데요. 얘를 2대 1로 나눠 가지면은 4만큼 2만큼 나눠 가지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에다가 4 더해서 또는 5에다가 2 빼서 얘 좌표도 Y좌표도 3이 나오겠네. 자, Z좌표는요? 어떻게 가면 될까요? 똑같이 3이랑 0을, 자,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 잘 보시고 3이랑 0을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3에서 2만큼, 그 다음에 0까지 1만큼이에요. 따라서 그대로 3에다가 2 빼주면은 얘는 1 나오겠네. 3, 1이 정답. 자, 외분 한번 보세요. 내분이랑 외분 둘 다 그 정의는 똑같아요. 내분은 안쪽에 찍히는 점이 내분이고 외분은 바깥쪽에 찍히는 점이 외분이야. 그래서 내분점이랑 외분점 둘 다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거리의 B가 2대 1인 점을 분점이라고 불러요.
그 분점 중에 A, B 안에 찍히면은 내분, 바깥쪽에 찍히면은 외분이다. 자, 가봅시다. 1이 있고 4가 있는데요. 1이 있고 4가 있는데요. 요 1에서부터 요 4에서부터 거리의 비가 2대 1만큼 떨어져 있으려면은 2배 떨어져 있으려면은 요 1이랑 4가 차이 나는 3만큼 똑같은 거리 한 번 더 가면은 되겠죠. 따라서 외분점의 X좌표는 7 나오고요. 괜찮나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 5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랑 5를 똑같이 2대 1만큼 내분해주면은 요 떨어진 거리 6만큼 한 번 더 가면 되는 거니까 5에다가 6 더해서 11 나오겠네. 자, 그 다음 또 마지막 Z좌표는요. 자, 3이랑 0을 2대 1만큼 내분하는 거니까 요 거리만큼 한 번 더 가서 마이너스 3이 외분점의 Y좌표 나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 구해주시면 됩니다. 외분점이 공부 좀 하는 학교면은 글쎄 교육과정 빠져서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90%, 99% 이상으로 보지만 참고로 그냥 이렇게 외분점 좌표를 공식 없이도 구할 수 있다. 자, PQ 중점 좌표는요,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되죠. 바로 정답 보고 넘어갑시다. PQ는 요 1번, 2번 가지고 이제 중점 좌표 구하는 거네요. PQ 1번, 2번 가지고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시고, 자, 넘어가서 자, ABCD를 꼭 지점을 하는 평행사변형 ABCD에서 A 주어졌고 B 주어졌고 두 대각선의 교점 좌표가 0, 2, 마이너스 3이래. 자, 편의상 평면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평면 위에다가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그려질 건데, 뭐가 평행한 거니? 자, 이렇게 그려질 건데요. 자, A를요, 항상 도형 ABCD 이름 붙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름 붙이셔야 돼요. 이거 순서 틀리면은 정답 다르게 나옵니다. 자, ABCD 이름 붙여주시고, A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5.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게 두 대각선의 교점 좌표가 지금 요 녀석이 지금 0, 2, 마이너스 3이래요. 자, 그럼 얘를 굳이 너무 어렵게 가시지 말고요. 얘 중점 좌표 가지고 가죠. 원래는 이게 맞거든. A 좌표랑 C 좌표의 중점 좌표가 요 녀석이다. 또 B 좌표랑 D 좌표의 중점 좌표가 요 녀석이다.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자, 어차피 B에서 요 중점 좌표까지 움직인 X, Y, Z 증가량은요, 요 중점에서 D까지 움직인 X, Y, Z 증가량이랑 똑같을 거야. 그럼 D 좌표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1 증가했으니까 점 D의 X좌표도 0에서 1만큼 그대로 증가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2에서 2 갔으니까 4 증가했죠? 그대로 4 더해서 6 가시고, 자, Z좌표는 8만큼 감소했네요. 따라서 8만큼 빼주니까 마이너스 11이 정답. 자, 똑같이 가봅시다. 점 C도요. 자, A에서 중점까지 X좌표 2 증가했네요. 그럼 또 2 증가해서 2, 자, Y좌표는 5 증가했으니까 7, Z좌표는 1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 오케이? 바로 이런 식으로 XYZ 증가량이 일정하다 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정답이 나옵니다. 참고로 미지수가 좀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에서는 중점좌표, 요 두 대각선의 중점좌표를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리는 게 일단은 정석적인 방법이니까 그 방법도, 요 방법도 알고는 계셔 주셔야 됩니다. 자, 무게중심 싹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무게중심이죠. 그러면은 2, 1을 반대로 30 곱하면은 X좌표의 합이 6이고요. Y좌표의 합이 6이고요. Z좌표의 합도 3 나오는 거야. 그럼 2랑 0이랑 누구 더해야 6 나와? A는 4. 그 다음 0이랑 1이랑 B는 누구 더해야? 5.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2랑 Z는 4 더하면 0 나오겠죠? 따라서 4, 5, 4 3개 더하면 13이 정답. 자, 내분 넘어갑시다. 바로 이제 마지막 구해방정식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자, 구해방정식 우리가 좌표평면에서는 이제
자, 원의 방정식을 배웠죠? 원이 이제 어떻게 됐죠? 원의 정의가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원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요 정의는 똑같이 가져갈 거고요. 요 정의는 똑같이 가져갈 거고, 얘가 이제 누구로 확장이 되면은, 공간으로 확장이 되면은 요 녀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 자, 얘가 그대로 구의 정의로 바뀝니다. 공간처럼 보이나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얘가 만약에 이제 축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축이 하나 더 생기면은요, 이제 요 공간에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요 녀석이 이제 구의 방정식 정의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평면 위로만 움직였는데 이제 앞으로 뒤로 이제 어떻게도 이제 다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구의 방정식은 원이랑 일단은 정의는 똑같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구라고 부르고, 자, 얘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있었을 때 원의 방정식이었죠. 근데 z 좌표 하나 추가해 주시면 돼요. 네, z 변수 하나 추가하면서 중심에 z 좌표 하나 추가하면은 이렇게 z-c의 제곱 하나 추가해서 얘가 구의 방정식의 표준형. 자, 얘 가지고 그럼 중심 좌표 a, b, c 읽을 수 있겠죠? 반지름은 똑같이 r 제곱에서 루트 씌워 r이 반지름 나오겠다. 자, 문제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일반형은 외우셔야 돼요. 참고로 일반형. 이것도 이제 일반형 가지고 푸는 문제가 하나 나오겠죠. 그게 뭘까? 몇 개의 점? 4점이 주어졌을 때. 4점이 주어졌을 때 구의 방정식 구해봐 라고 하면은 요 녀석 가지고 이제 일반형 작성하신 다음에 미지수 A, B, C, D 4개, 그 다음에 4점 대입해가지고 식 4개. 뭐 4원 1차 연립방정식이다 보니까 미지수가 4개인 연립방정식이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복잡하긴 안 나올 거예요. 뭐 0,0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간단한 숫자들 많이 나올 거니까 일단은 요 일반형은 외웁시다. x, y 모두에 대한 2차 식이다. x 곱하기 y 곱하기 x, y, yz, zx는 전부 다 없고요. x, y, z 모두에 대한 2차 식이고 마지막에 상수항 하나. 오케이? 자, 이 중심 좌표랑 반지름 길이 이건 외우는 거 아니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표준형 바꿔가지고 갈 거예요. 접한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누구랑 같을지 문제 풀면서 같이 예상해 봅시다. 두 구의 위치 관계, 중심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거리의 합 따져보시면 되겠죠? 외울 거 없습니다. 자, 다음 구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중심이 3, 1, 3, 마이너스 1,2. 그 다음 점 얘를 지나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작성합시다.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다음 z의 마이너스 2의 제곱. 이제 반지름 r제곱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2, 1, 마이너스 1 대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심에서 점 9 위에 있는 점까지 여기까지 이제 거리 구하셔도 되겠죠. 자, x 얼마 차이나? 1 차이나. y 얼마 차이나? 2 차이나니까 2, 2는 4. z는 얼마 차이나요? 3 차이나죠? 3, 3은 9에서 싹 다 더하니까 루트 14가 반지름이네요. 제곱해서 14는 정답. 자, 두구 A, B의 지름을 양끝으로 한데, 자, 그럼 A, B 지름 양끝이니까 A, B에 누구 구하면은 중점 구하면은 중심좌표 나올 거고요. 중심좌표 먼저 구해봅시다. 중심좌표. 자, 2랑 마이너스 2 더해서 0. 0이랑 4 더해서 반으로 나눠 2. 그 다음 3이랑 1 더해서 반으로 나눠 2. 그럼 바로 일단 x제곱, 그 다음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의 양끝이니까 AB 길이가 지름 나오겠죠. 구해볼게요. 4, 4, 16. 4, 4, 16. 그 다음에 2는 4. 그럼 20에다가 16 더해서 루트 36 지름이 6 나오네. 그럼 반지름은 얼마? 반으로 나눠 3, 3은 9. 정답. 넘어갑시다. 바로 나오네요. 구의 방정식이 일반형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0이 많죠? 자, 계산을 빠르게 해봅시다.
자, 구의 방정식 일반형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a의 x 더하기 by cz 더하기 d. 아유, 복잡하죠? 자, 여기에서 일단은 0,0,0을 대입했더니 d는 바로 얼마? 0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1,1,0 대입할게요. 자, 일단은 z에다가 0 먼저 대입해가지고 z 0 날리고 0 날리고요. x에다가 1 대입했더니 1 더하기 1 2 플러스 그 다음 1 대입해서 a 플러스 b는 얼마? 0 나오더라. 왜? d 아까 0이었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자, 2,0,0 대입할게요. 그럼 이번엔 x에다가만 2 대입하고 나머지 싹 다 0, 0, 0, 0 대입하면 되겠죠. d도 0이니까 지우고 할게. 자, x에다가 그럼 2 대입해서 2는 4 더하기 2a가 얼마다? 얘가 0이다. 그럼 a 값 바로 나온다. a는 얼마? 마이너스 2. a 값 나온 김에 b도 구할까요? a가 마이너스면은 b는 0 나오네요. 라스트 2,3, 마이너스 1 대입할 건데, 자, 일단 d는 0이었고 또 b도 0이었어. a는 마이너스 2였죠. 자, 그 다음에 2,3, 마이너스 1 바로 대입해 봅시다. 자, 2제곱은 4, 3제곱은 9, 마이너스 1제곱은 1. 그 다음 x에다가 2 대입해서 마이너스 4. 다음 c에다가는 마이너스 1 대입, z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c는 0. 정리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없어지고 c는 얼마 나오더라? c는 10 나오더라. 따라서 a, b, c 그대로 대입해주면 원의 방정식 일반형 정답. 여기에서 만약 표준형을 바꿔줘라 그러면은 x 완전제곱식에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y 제곱, 그 다음 z 플러스 5의 제곱, 반지름은 자 1제곱이랑 5제곱해서 25에 1 더해 26 나오겠네요. 오케이? 루트 26이 정답. 자, 이렇게 표준형도 완전제곱식만 바꿔주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자, 다음 접한다. 반지름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자, 9가 있고요. xy 평면에 접한대요. 그럼 9가 있다 그랬을 때 이러니 9가 있다 그랬을 때 9가요 밑에 이제 xy 평면에 접한대. 그럼 9의 중심에서부터 자 9처럼 얘를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갑시다. 이렇게 그리고 가면은 자 9의 중심에서 이렇게 xyz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렸어요. 접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럼 반지름은 누구랑 같을까? 요 점 중심의 z좌표랑 같겠죠. z좌표.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반지름이 z좌표를 보면 되는구나.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자, 그럼 바로 완전제곱식 표준형 바꿔봅시다. x-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y 플러스 a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z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에다가 상수항 맞춰봅시다. 자,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 만나서 1에다가 상수항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자, 근데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이제 반지름은요 누구랑 같을 거다? 요 중심의 y좌표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은 길이니까 절대값 씌워서 절대값만 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이 1이니까 a는 뿔마 2 루트 2가 정답. 양수 a니까 a는 루트 2가 정답. 오케이? 자, 2번 1,5,4를 지나고요. xyz z xy, yz, zx 동시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모두 구해라. 일단은 이 녀석은 그러면은 중심에 x좌표랑 y좌표랑 z좌표가 반지름이랑 전부 다 같겠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반지름이랑 xyz 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요 일단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가세요. 자, 지금 요 구의 방정식이 몇 콤마 몇을 지나니까 1,5,4를 지나니까 요 녀석은 1 4분면에 존재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반지름을 r로 잡았을 때 중심 좌표도 플러스 r, 플러스 r, 플러스 r이 나오는 거 예상 가능할까요?
오케이. 1사분면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가? 이제 구의 방정식은 사실 4분면이 총 8개가 나오죠. 8개. 예.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분면이 x, y, z 축이랑 그리고 x, y, y, z, z, x 평면 기준으로 8개의 이제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8개의 4분면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일단 고등학교 때 안 다루니까 편의상 x, y, z 모두 양수인 1,5,4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1사분면 지웁시다. 1사분면 조금 애매하네요. 자, 중심좌표도 어디 있겠다? 양수인 플러스 R, 플러스 R, 플러스 R. 이렇게 중심좌표 전부 다 양수가 나오겠다. 자, 그럼 이렇게 잡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5,4 저거 기억하시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중심좌표가 R,R이니까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 더하기 z-r의 제곱은 똑같이 반지름 r제곱으로 잡고 자 1, 5, 4, 대입할 거야. 자, 바로 우리 똑똑하니까 암산해 봅시다. r제곱 몇 개 나와요? 좌변에서 1개, 2개, 3개 나오는데 우변에 있는 거 이항시켜서 2개 남겠죠? 2r제곱에 자 1차 항구해 봅시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2r, 여기에서 마이너스 10r, 마이너스 8r 다 합치니까 마이너스 20r. 상수항은요 1제곱, 5제곱, 4제곱해서 싹 다 더하니까 얼마? 26에 42는요. 자, 반으로 나누고 갈까요? 그러면은 r제곱 마이너스 10 r 플러스 21은 0이니까 반지름은 몇 또는 몇? 3 또는 7. 자, 둘 다 안 될 조건 없죠? 둘 다 정답. 교선의 방정식 구해라. 자, 저랑 수업한 친구들은 익숙하죠? 자, 방정식이랑 방정식 이 만나는 교점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교점은 곧 실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점의 x좌표는요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랑 같다. 교점은 곧 실근이다. 얘는 지금 차원이 하나 더 증가했기 때문에요 두 방정식이 만나는 게 교점이 아니고요 뭐가 나오냐면 교선이 나와버려요. 근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교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두 방정식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구해라. 그럼 두 방정식 바로 연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공간이니까 미지수가 몇 개죠? x랑 y랑 z에서 총 3개 나오죠. 그럼 미지수가 x, y, z 3개니까 교점이 나오려면은요 미지수가 몇 개? 3개. 식도 몇 개? 3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요 3개의 평면의 방정식이 만나는 교점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방정식이 2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평면이 이렇게 2개 만나가지고 다시 그릴게요. 평면이 2개 만나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 나옵니다. 교선. 그래서 이 두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는 교선이 나오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자, 방정식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3개가 나오면은 교선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교선들이 가운데 만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방정식이 3개가 나와야 이제 비로소 교점이라는 이제 세 평면이 만나는 점이 하나 완성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방정식이 2개니까 미지수는 3개, 3차원에서 방정식이 2개 주어졌을 때는 교점이 아니고 교선이 나오는 게 이게 맞는 소리다. 자, 그럼 ZY 평면 이 녀석을 방정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ZY 평면은요 우리 XY 평면은요 우리 Z 좌표가 얼마일 때니까 0일 때니까 Z는 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요 9의 방정식이랑 누구랑 요 Z는 0이라는 방정식이랑 바로 뭐예요? 연립하는 거예요.
그럼 Z에다가 0 대입했을 때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은 그럼 남은 식 한번 써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 자, 이 녀석 바로 완전 제곱식 바꿔주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상상은 4에다가 1 필요하니까 는 1로 정리되겠네. 반지름 얼마? 1.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는 1파이. 아이고, 계산 잘못했나보다. 4에다가 4, 1. 아, 죄송합니다. 지금 상수항이 9로 정리되네요. 9로. 반지름 얼마? 반지름은 3 나오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 원의 넓이는 9파이가 정답. 자, 이게 첫 번째 풀이로 간 두 방정식을 연립해서 간 교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고, 자, 근데 기하는 기본적으로 요 단원 자체, 요 과목 자체가 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연립 같은 요 방법보다는, 연립이라는 방법보다는 도형적인 측면으로 가는 게 더 좋은 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두 개를 이제 적절히 잘 써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고요. 자, 일단은 주어진 구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정리하면요, 중심좌표가 1, 2, 마이너스 1이야. 중심좌표가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x, y 평면은 z가 0일 때라 그랬죠. 그럼 요 중심좌표를요 바로 xy 평면에 사용시켜 주면은 요 녀석 길이는 얼마? z 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은 요 녀석 길이 1 나오겠죠. 그럼 루트 10이랑 1 가지고 피타고라스 썼더니 루트 10이랑 1 두 개 빼서 루트 9. 요 녀석 3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쁘게 그림 그려져 있는데 요 녀석이 요 녀석이 이렇게 이쁘게 그림 그려져 있는데 요 녀석을요, 요 녀석이 지금 구의 방정식이랑 xy 평면이 만나 생기는 교선의 방정식인 거 이해되실까요? 교선의 방정식.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구했던 요 3이라는 요 직각삼각형의 밑변 길이도 결국에는 요 교선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따라서 요 교선 이 원의 넓이는요 반지름 3짜리인 원의 넓이 9파이가 정답 나오겠다. 실제로는 이렇게 평면에서 차원이 하나 확장이 됐죠. 공간으로 이제 확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보시고 잘라보시고 하는 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기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작업이에요. 일단은 쉬운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림 그리기가 조금 빡세서 그런 거지, 일단은 다른 풀이 도형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훈련을 계속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다른 풀이 별표 하나 치시고 그 다음 이렇게도 한번 그림을 직접 그려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접선의 길이 구해라 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그냥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구해주시고, 자, 빠르게 x-3의 제곱, 그 다음에 y-1의 제곱, 그 다음 z 플러스 2의 제곱. 자, 그럼 상수항 정리해봅시다. 5, 그 다음에 3, 3, 9. 9 나오네요. 그럼 반지름 3 나오고. 자, 그럼 요 녀석 그림을요, 자, 대충 그려주셔도 돼요. 너무 엄밀하게 안 그리셔도 되고, 9 밖에 있는 점 하나 찍고, 그 다음 9의 중심 3,1, 마이너스 2 괜찮으시죠? 그럼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길이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자, 얼마일까요? 자, 루트 x는 4 차이 나고, 그 다음에 y는 1 차이 나고, z는 5 차이 나네요. 이 녀석들 다 더해서 얼마야? 42? 루트 42. 일단 루트 40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요 3이랑 반지름 3이랑 그 다음에 루트 40이랑 피타고라스를 써주시면은 42에다가 3, 3은 9 빼서 루트 얼마? 33이 정답 나오겠다. 접선은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림 대충 그리신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것들 체크하시고 마지막 피타고라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점이 있고요. 9 위에 있는 점을 이은 9 위에 있는 점까지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자,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값 기억하시나요?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값은 일단 첫 번째 중심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시고요.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요 거리 뒤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죠? 반지름을 하나 더하고 빼주시면 되죠. 자, 똑같이 가주세요. 자, 2,0,3이랑 1,2,0까지 중심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면은 루트에 자 1제곱 그 다음에 2제곱 그 다음에 3제곱 정리했더니 루트 14. 그럼 요 녀석에 반지름 플러스 1을 하나 더하면은 최대값 빼면은 최소값. 자, 확인해볼까요? 루트 14 플러스 1 루트 14 마이너스 1 최대 최소 정답.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의 방정식까지 해서 공간 좌표 얘기가 끝인데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우리 고1 때 배웠던 좌표 찍는 거라던가 또 대칭 이동 그리고 사용시키는 거 이게 처음 소단원에서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에서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다음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 빠졌고요. 뭐 중심좌표, 무게중심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의 방정식. 구도 결국에는 원이랑 똑같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이랑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풀만한 문제는요. 구의 지름의 양끝점, 구 위에 있는 지름의 양끝점을 두 점으로 하고 또 나머지 한 점. 그럼 ABC 무슨 삼각형일까? 직각삼각형이겠죠? 원에서도 이제 원의 지름을 이제 한 그걸로 하면은 아이고 원의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은 그럼 얘도 이제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오케이? 어떻게 그려도 얘 직각이 나온다. 구도 마찬가지예요. 구의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은 전부 다 직각삼각형 나온다. 기억해 주시고, 자, ZX 평면 방정식으로 표현해 볼까? 빠르긴 해요, 이게. ZX 평면 방정식은 누가 0이에요? Y가 0이죠. Y는 0이다. 오케이? 그래서 Y는 0이랑 바로 연립 해주면은 정답. 아폴로니스 1 얘는 9겠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제 시키는 대로 가면 되는데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은 자 A, B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3인 점 P잖아. 점 P를요 일단은 두 개 찍고 가세요. 내분 하나 찍고 가시고요, 외분 하나 찍고 가신 다음에 요 두 녀석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을 작성해 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지름의 양 끝점으로 잡고, 자 넘어갈게요. 네, 풀어보시고요. 계산이 조금 추가되는 거 말고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질문만 좀 따로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히 얘기할 거는 많이 없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간 좌표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자 해서 공간 도형이랑 좌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